네, 안녕하십니까. 골리 디렉터 골리입니다. 오늘 국내 관심 종목들 BNK 금융지주부터 미코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고 일단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중 정리의 위치들이 한번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때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때를 잡아서 요거를 먹었고 이거 돌파할 때 매수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랑 사실 뭐 지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동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로 보고 여기를 2로 보고 이때의 고점을 현재로서는 좀 흘러내리고 있는 이때의 고점까지 해서 여기를 이제 3으로 보고 이게 조금 더 빠지면서 이게 뭐 4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그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캔들들이 구름 하방으로 좀 완전하게 이탈을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요런 때 돌파할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RSI가 깨질 때 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익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기준선도 깨지면서 2차 매도 시그널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익 실현을 몇 번 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현재로서는 나머지 물량들은 일단은 이때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받고 좀 횡보하다가 구름대 위로 다시 올라가면 그런 자리에서는 뭐 조금 더 매수 가능하겠지만 하방으로 흘러내리면 그런 자리에서는 그냥 좀 비중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뭐 단기 스토어 같은 게 살짝 꺾이기 있기 때문에 이 구름대 상단을 좀 지지받고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이 뭐 반등이 아니라면 기준선 위로 캔들들이 다시 올라오고 구름대를 타고 쭉 가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더 가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하방으로 흘러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전고점을 뚫으면서 더 간다 이러면은 조금 매수를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고 기준선이 오히려 저항이 되어서 하방으로 흐르면 요거는 확실하게 비중을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는 이번 주 중으로 쭉 빠지면서 구름대 하방으로 이탈하면 완전한 정리,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은 좀 이번 주 중으로 비중 정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엑스핀이 구름대 하단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이 좀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코엑스핀이 캔들도 아래 있고 구름대도 아래 있는 상태여서 이 두 가지가 다 저항이 돼서 하방으로 흐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40선을 지지받고 좀 반등이 일부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뭐 이 정도 내에서 뭐 박스를 그리면서 흘러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이 움직임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금같이 기준선도 깨지고 구름도 깨지는 그런 자리 이제 내일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일 음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는 좀 손절이를 할지라도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봤었던 BNK 금융지주 같은 것들이 지금 한 요 정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도 이런 식으로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전고점도 뚫고 구름대 상단들이 지지라인이 되면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방으로 빠지면 매도이기 때문에 이제 BNK 금융지주는 좀 주중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하나생명은 이제 월요일날 음봉이 나온다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도 지금은 이 캔들 하단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더 빠지지 않고 좀 다시 구름을 타고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주중에는 코엑스핀이 좀 캔들과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캔들도 동시에 구름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되 이러한 이 지지 라인이 이게 지금 한 32,850원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이하로 빠지면서 이 구름대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좀 그런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뭐 이것도 단기 스토나 뭐 CCI 같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좀 정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나오고 이때 고점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가는 게 베스트였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때 고점을 지지받지 못하고 하방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조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좀 빠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때처럼 좀 구름대 하단 같은 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캔들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때, 이 구름대 하방으로 이탈하면은 정리, 딱 이런 때처럼 구름대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서 기준선도 위로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더 구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예측은 당연히 될 수 없겠지만, 이것이 더 빠지면 이 조정이 얼마나 더 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산입니다. 두산도 한 요 날인가요?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요런 때 발견했다면 구름대를 나왔기 때문에 매수 가능했고, 이렇게 보면 요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좀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가 좀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이 양봉에 대해서 절반보다도 밑으로 흐르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횡보하다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되 이렇게 RSI 같은 것들이 꺾이면서 캔들들이 하방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좀 일부 비중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되, 지금은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좀 지지선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점과 이때 고점 이 사이 내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좀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양봉 붙으면서 이때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SI가 깰 때 1차 정리, 그 다음에 기준선도 깬다 그러면 2차 정리, 이런 접근 가능하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일단은 금요일날, 현대백화점도 일단은 금요일날 8일, 5일날 좀 정리 사인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선 깨질 때 1차 매도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구름대 하방으로 빠진다면 2차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이것도 호행스핀이 좀 캔들의 지지를 받고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요일날 8일날 음봉이 서면서 좀 더 빠진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지 않고 월요일부터 쭉 양봉이 서면서 기준선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동적으로 보면 이때의 저점이 이때의 저점보다 밑으로 흐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되, 이때의 저점이 이때의 고점보다 하방으로, 살짝이긴 하지만 하방으로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가 3으로 보기보다는 3의 1로 보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낙관적인 스토리라면 이것이 3의 1이어서 요만한 게 더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언정 캔들들이 하방으로 빠지지 않고 이런 때처럼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오고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 보이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야지 그러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방으로 흐를 때에는 좀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고 한 번 더 구름 위로 올라오고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8일날 음봉이 서면 좀 손절이를 할지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도 금요일날 5일날 완전 매도 시그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행스핀이 캔들의 지지를 좀 받고, 단기 스토어 같은 것도 지금은 좀 과매도 구간에서 살짝 꺾이고 있기 때문에 한 이틀, 3일 이 정도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빠지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빠지면서 RSI 같은 것들이 과매도 들어가고, 지금 요거 갈색깔이 지금 제 거가 240선인데 여기 240선인데
좀 빠지되 240선 정도에서 터치를 받고 다시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RSI 같은 것들도 과매도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좀 더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종목도 RSI가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매도로 들어가는 자리들이 흔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요런 때도 좀 과매도 구간이 있고, 요런 때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 있고, 여기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때의 이때의 저점처럼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240선의 지지를 좀 믿고 다시 올라가기를 기대하되, 그래도 현재로서는 캔들들이 좀 구름대 하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비중 정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때 고점도 좀 돌파하고 캔들들이 좀 상승 나오면서 꾸준하게 올라가 주기를 지금 희망을 했는데, 그래도 구름대 이탈하고 하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비중 정리 생각하고, 뭐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은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파동적으로 깔끔하진 않되,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뭔가 새로운 파동이다 이러면은 이 조정이 그렇다고 해도 이때의 저점보다 하방으로 깨지지 않고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정을 받을지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120선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240선이 좀 이 240선이 좀 지지의 역할을 해주면서 캔들들이 좀 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지 우리들은 저희 채널에서는 이 기준선과 구름을 가지고서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해상도 좀 정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좀 갭상승으로 살짝 시작하고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요거는 아직 뭐 기준선 깨지 않고 조금 더 위에 있는 종목이어서 아직은 좀 지켜보되, 이게 조금 더 음봉 쓰면서 기준선을 깬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양봉이 서면서 뭐 이때 고점 돌파하고 뭐 이때 고점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은 뭐 더 매수를 해야겠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 깨고 하방으로 흐르면 매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이러면은 매수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기준선도 깨지 않고 캔들도 그렇고 횡스핀도 그렇고 좀 구름 위에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지더라도 횡스핀 같은 것들이 이때 캔들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캔들도 이때처럼 조금 더 흘렀다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흐르느냐, 이 두 가지를 보고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DGB 금융지주입니다. DGB 금융지주도 일단은 요것도 요런 때 말씀드리면서 정고 라인 돌파할 때 매수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것도 RSI가 깨질 때 비중 정리, 요때나 뭐 요런 때 그런 자리에서 비중 정리가 나왔어야 됐고, 이제 지난주 중에 기준선을 깰 때 한 번 더 비중 정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런 때 뭐 이게 나는 뭐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뭐 비중 정리를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했되 남은 비중은 나는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 뭐 이러한 분들이시라면 이때의 고점을 깰 때, 지금은 이 조정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최하단이니까 이때의 고점이 1이고 뭐 2고 여기가 뭐 3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 번 더 상승이 남았다 라고 생각한다 하실지라도, 이때 조정들이 1파에 대한 고점을 하방으로 1파에 대한 고점보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남은 비중들은 이때 고점을 돌파할 때 그냥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는 뭐 몇 차례 이미 이것도 9월부터
9월 때부터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몇 번에 대한 수익 실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뭐 많아봐야 뭐 한 20% 처음에 매수하셨던 금액에 대한 한 20% 정도 비중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는 나머지 요때 고점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뭐 다시 뭐 이렇게 조정 좀 받고 올라간다 이러면은 일부 매수, 이런 식의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엔 컴퍼니입니다. 한국엔 컴퍼니고 뭐 아직은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현재로서는 캔들들이 이때 살짝 나왔다가 뭐 밀리긴 했지만 아직은 뭐 기준선도 깨지 않고 구름도 깨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구름과 기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포행스핀이 지금 요것도 구름대 하방으로 있기 때문에 뭐 쭉 빠지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더 내려오다가 이때 캔들의 지지받고 캔들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포행스핀도 다시 좀 올라가고 캔들도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을 좀 돌파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현재로서는 이때가 한 세트 꼭지로 보고, 그리고 나서 파동적으로 뭐 A고 B고 C다, 그러고 나서 이때 저점도 좀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 구름도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가든, 혹은 여기가 진짜 C가 됐건 뭐가 됐건, 일단은 지금은 캔들들이 기준선도 위에 있고 구름도 지금은 살짝 걸려있는 상태니까 조금 더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요런 때처럼 구름대 밖으로 나왔다가 기준선과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후에 움직임들도 좀 그런 식으로 나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지난 금요일날 완전한 비중정리 시그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준선과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기를 바랬지만 기준선 깨질 때 1차 매도, 이렇게 구름대를 완전히 하방 이탈했을 때 완전 매도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도 뭐 RSI나 뭐 이렇게 단기 스토 같은 것들이 좀 과매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조금은 뭐 며칠 더 빠지더라도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얼마나 어떻게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지는 뭐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렇게 구름대 하방으로 완전히 이탈했을 때 좀 비중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뭐 파동적으로는 깔끔하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 3파의 꼭지고 이때가 뭐 1파의 꼭지여서 뭐 이때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 조정이 이때 고점보다 하방으로 흐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3이고 뭐 4겠다, 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때의 저점을 좀 깼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 이것도 뭐 낙관적으로는 여기가 뭐 이때 고점이 3의 1이어서 뭐 더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좋겠지만, 그렇다고 할지언정 이 캔들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기준선이나 구름대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은 이제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같이 하방으로 빠질 때에는 일단은 조정이 좀 더 길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뭐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지 않고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전환선들 지지받으면서 잘 말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거는 RSI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아요, 아마. 그러나 뭐 이것도 뭐 이런 때 캔들들이 뭐 구름대 위로 나오고 포행스핀도 나온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가져가 보시되, 이게 얘가 뭐 조금 더 빠지면서 전환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전환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좀 1차 입절을 좀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서 뭐 기준선도 이탈한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일단 요것도 뭐 가장 좋은 그림이라면 더 뭐 강력하게 상승 버티면서 뭐 이렇게 좀 정고점도 돌파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을 때,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목표로 뭐 이때 고점 정도까지 올라가 주기를 좀 바라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환선을 깨면은 1차 정리하시고 기준선을 이탈하면은 2차 정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전환선을 깼는데 기준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때 고점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다시 매수,
그러지 않고 전환선 지지받으면서 쭉 타고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강한 상승으로 보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종목들은 힘이 좋고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양봉을 서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만 이 주가가 흘러내릴 때 강한 종목들은 이 전환선도 터치하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 강한 종목들은 좀 올라왔다가 전환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전환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두 번째로 강한 종목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과 같이 지지를 받으면서 쭉 추세를 유지하면 보유, 그러지 않고 전환선을 깨면 좀 일부에 대한 이접근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지금은 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완전 매도 한번 나왔습니다. 대신에 지금이 일단은 이것도 단기 스토나 CCI 같은 것들이 좀 돌고 RSI 같은 것들도 살짝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조금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후행스핀 같은 것들이 이 캔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하방으로 빠지고 캔들도 같이 좀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선도 아래 있고 구름대도 아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준선 같은 것들이 저항이 돼서 하방으로 흐를 수 있고,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스핀이 캔들 라인의 저항을 받고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되 강한 상승 보여서 기준선도 위로 올라오고 구름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구나로 보고 매수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같이 구름의 아래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조금은 반등으로 보고 하방으로 빠지는 그림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CJ CGV입니다. CJ CGV고 이것도 일단은 요때 기준선 깰 때 일부 정리 좀 말씀드렸고, 아직은 2차 정리 라인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되 후행스핀이 캔들의 지지받고 캔들이 구름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 번 더 매수 가능하겠지만 좀 빠지면은 손절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얘는 일단은 그나마 좀 희망적인 이야기는 일단은 이때부터 보면 이 저점들의 추세선을 이었을 때 아직은 우상향 중인 채널 라인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접근이 될 것 같고, 지금 이 갈색 선이 240선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빠지더라도 그것에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기를 좀 희망하되, 그런 라인들을 깨면 기준선 딱 구름대 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강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 좀 한 2, 3일에 걸쳐서 빠지고 240선이 올라오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면 이것도 매도, 그러지 않고 올라가면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미원 SC입니다. 미원 SC도 아직은 기준선 이탈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때 사서 좀 수익 식출했고, 지금은 제 평단보다 살짝 좀 아래에 있는데, 일단은 요것도 요때 고점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새로운 파동의 시작으로 보되, 지금은 요거가 제일 낮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세트의 꼭지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 기준선이 귀신같이 잘 지지라인이 되면서 계속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이 구름대 상단의 지지를 받고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조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한 한 세트로, 단기적인 한 세트로 봤을 때 A고 B고 C여서 이때 고점 같은 것들 지지받고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되, 이것도 기준선을 깬다면은 일부 정리, 그러지 않고 횡보하다가 타고 간다, 그러면서 이때 고점 돌파하면 추가 매수, 이때 고점 돌파하면 추가 매수, 그런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코리안입니다.
코리안리도 일단은 이때 RSI 깨질 때 1차 매도, 그리고 기준선 깰 때 2차 매도였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120선인데 이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좀 올라가고 뭐 기준선도 위로 올라가 주기를 좀 바랍니다. 대신에 이것도 보면 이때 고점이 이때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가 1이고 2고 뭐 3이고 4고 5가 간다. 그러면은 이때 고점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딱 걸려있는 상태여서, 아직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중에 다음 주 중으로 이게 좀 더 빠지면서 이때 고점보다 하방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 횡보하다가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뭐 기준선 위로도 캔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이때 고점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하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한섬입니다. 한섬도 뭐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이때 고점도 뚫고 뭐 이런 때도 뚫고 하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했지만 그러지는 않되 현재로서는 캔들들이 그래도 구름대와 기준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요런 날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을 딱 지지받으면서 이때 고점부터 이때 저점까지 해서 더 빠지지 않고 좀 단기적인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지지를 받다가 이런 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가 뭐 한 세트의 조정이 끝이 나고 새로 가는 그런 파동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과 같이 구름과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테니까 그러한 접근으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기준선을 이탈하고 빠지면은 그런 자리에서 1차 정리, 구름대도 빠지고 내린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완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되 아직까지는 뭐 어느 판단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현대그린푸드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금요일날 완전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날도 말씀드릴 때 캔들들이 기준선에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를 바라고 횡스핀도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금요일날 완전한 매도 시그널 한번 나왔습니다. 대신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조금 더 빠지더라도 스윙스핀이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뭐 조금 횡보를 하다가 타고서 다시 올라오고 구름대 위로도 올라갈 것을 좀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스윙스핀이 캔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더 빠진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SNS택입니다. SNS택도 뭐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전에 봤다 할지라도 뭐 동일하게 뭐 기준선 같은 것들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깨지면 매도하는 그러한 작업들 반복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때와는 다르게 아직은 뭐 기준선도 깨지 않고 잘 전환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SNS택도 일단은 현재같이 뭐 구름대도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언제나 가능한 종목이 돼 이것도 뭐 조금 더 양봉이 서면서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 1차 추가 매수, 그리고 이런 자리들 돌파할 때 추가 매수, 그리고 뭐 요런 때 언덕 돌파하는 자리에서 좀 한 번씩 더 비중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SNS택을 보다가 생각나는 지금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채널에서 리뷰하고 있는 종목이고 저의 보유 종목 중에 하나인 이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라는 그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주식인데 약간 요 정도 아까 SNS택이 한 요 정도 지금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붙으면서 이런 거 돌파하고 이런 거 돌파하는 자리에서 좀 이렇게 분할 매수가 가능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SNS택도 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동원 F&B입니다. 동원 F&B도 스윙스핀과 캔들이 구름과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월요일날 8일날
음봉이 나오면서 후행 스핀이 캔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구름대 하단으로 완전하게 빠진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좀 완전하게 비중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런 때 말씀드리고, 기준선을 깰 때 1차 정리, 그리고 구름대가 깨진 때 2차 정리인데 아직은 구름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정리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제 월요일날 음봉이면 정리, 그리고 양봉이면 조금 더 보유, 이 접근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도 이렇게 기준선 깰 때 1차 매도, 그리고 현재로서는 구름대를 깨지 않는 상태여서 이제 2차 정리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봉이 조금 작게 서면서 구름대 하단 같은 거 지지받고 RSI 같은 것들도 과매도 들어갔다가 꺾이면서 좀 다시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얘도 좀 파동이 깔끔하진 않지만 어쨌든지 이때 고점이 이때 고점을 좀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빠지지 않고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를 희망하되, 돌아오는 주중으로 좀 음봉이 나오면서 구름대 하방으로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좀 완전한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3강 MNT입니다. 3강 MNT는 이때 좀 갭락 나오면서 좀 완전한 비중 정리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요일날 완전한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갭락이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 라인인 후행 스핀이 이 구름에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완전한 매도, 손절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매도를 생각하시되 후행 스핀이 구름대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서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때 고점이 이때 고점을 좀 뚫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좀 조정이 한 세트가 끝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 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커다란 1이다, 그리고 2가 진행 중이고 이제 3이 남았다, 이런 접근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 대신에 조정이 지금은 끝이 났는지 끝이 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되, 이게 올라간다, 큰 3이 남아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캔들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고 기준선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순들을 밟기 마련이라서 그런 때 매수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자리에서는 이 조정이 A고 B고 C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대도 하방으로 이탈하면은 일단은 손절이라 할지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오플로우도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날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준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좀 클래식한 매수법인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었던 종목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보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그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손절 라인도 명확히 보이고, 현재로서는 캔들과 후행 스핀도 기준선과 구름 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기를 좀 희망하고, 일단은 이것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1차 매수 가능, 신규로 1차 매수 가능하고 요거 좀 돌파하면 좀 2차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도 아직은 기준선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RSI가 꺾일 때 1자 매도, 기준선도 이탈한다 2차 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기준선 가지고서 좀 매수와 매도를 좀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도 이때 말씀드려서 후행 스핀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되 RSI가 꺾일 때 1차 매도, 기준선 꺾일 때 그냥 완전하게 좀 정리를 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단기 스토 같은 것들이 좀 꺾이면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때서부터 시작한 A, B, C고, 그래서 여기가 C여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1이고 2의 조정 중이라 할지언정 이 하락이
이때 저점보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구름대 같은 것들 깨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도 흥행 스핀이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튕겨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쭉 올라오면서 기준선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 가능할 것 같고 요때 고점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2차에 대한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준선을 가지고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 어찌됐든지 충분히 A, B, C로 보이는 무언가 나오고 이러한 저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되 그렇다 할지언정 현재는 기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방 가능성도 열어두고 기준선을 가지고서 매수와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미코입니다. 미코는 이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지금은 구름대 하방으로 완전히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금요일은 그냥 도지 캔들 정도 나오면서 방향성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캔들들이 구름대 아래로 있기 때문에 음봉과 도지 캔들과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면 스핀 같은 것도 아직은 이 구름대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구름대 하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괜찮아 보이는 것들과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과 12월 초 정도까지는 좀 조정과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피의 경우에도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시드의 대다수의 금액들이 다 해외 장에 지금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직 뭐 우리나라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구름 하방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들고 계시기보다는 좀 구름대도 위로 올라오고 기준선에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아직 수익 중이신 그러한 종목들로 좀 비중을 옮겨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